재밌는 뉴스가 하나 떴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왜 김영하는 보면은 이제 특별히 그 여배우 하면서 김부선을 엄청 띄웠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존중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었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이제 신문에서 뭐 기사가 하나 떴을 때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시인이 이제 지리산에 있었는데 이제 김용환하고 김부선이 막걸리 한잔 하자고 불러냈다고 하는 기사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안 나갔다 그러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두 사람이 그럼 막걸리 마시러 왔구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뭐 이제 어디 집에 가서 둘이 잤다더라, 이게 이제 기사에 떴길래 저는 뭐 당연히 그럴 수 있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뭐 또 작전 회의도 해야 되고, 또 이제 김영하는 이제 여배우님 하면서 아주 그냥 김부선을 우러러보고 있고, 여배우로서. 그리고 이제 또 그 김부선은 보면은 왜 정치하는 사람들하고 계속 자기를 엮는 걸 너무너무 즐겼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딱 만났는데 너무 어울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나 보다, 이 기사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오늘 이 그 김용환이 고소 고발하겠다, 그 시인을,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난데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 김부선이랑 스캔들이 있으면은 자기도 이제 할아버지인데 오히려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전혀 이제 딱 깨지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때 그 당시에는 그렇게 배우님 하더니 지금 와가지고 좀 엮였다고 해가지고 그걸 그렇게 기분 나빠한단 말인가? 그러면 지금 시민고발단에서 그 사람들이 우리 주권자들을, 우리 국민들을 아주 농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이제 시민고발단에서 고발까지 하는 상황인데, 둘이서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제 방어를 해야 될 상황인데 엉뚱하게 그 시인한테 또 고소 고발을 한다는 거 보니까 뭔가 또 언론 플레이를 하려고 그러나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어쨌든 김부선 입장에서는 너무 이제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를 정말 예뻐하는, 자기가 그래도 배우였으니까 뭐 애로 배우긴 하지만은 하태경하고 그 김용환이 자기를 아주 아름답다고 생각해 줄 줄 알았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러니까는 포토라인에서 썼을 때 후 불고 머리카락 쫙 넘기면서 있잖아요. 늘 따듬고 나오잖아요. 하얀 드레스, 까만 드레스 입고. 그렇게 자기 자신이 사랑받기 위해서 완전 안간힘을 쓰는 사람인데, 이 김영환과 이 하태경이 고소 고발을 하면서 김부선하고 엮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한다. 여기에 대해서 김부선은 굉장한 불쾌감을 가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참 불쌍한 여자는 불쌍한 여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죗값은 받아야 되는 거죠. 김영환하고 김부선은 뭐 아기 다툼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자기들의 사정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공지영도 이제 고발을 당할 입장에 있는 거잖아요. 너무너무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어쨌든 뭐 또 이제 이정렬이 구해줄지도 모르죠, 이제. 근데 이정렬한테 늘 그 추파를 보내는 그런 내용의 글을 올리고 했기 때문에 이 남자가, 이정렬이가 한 10살 정도 연한데, 어쨌든 이 연상의 여인을 위해서 힘을 발휘할지 안 할지 그건 두고 봐야겠죠. 어쨌든 이 김부선하고 김영환 커플, 그 다음에 이제 공지영하고 이정렬 커플, 이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다가올 시간이 귀추가 주목되는 뭐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계에서는 보니까는 한 사람이 죽었어요. 자살을 했어요.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으로 이재수라는 전 기무사령관이 투신 자살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 그 나라 사람들은 정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투신 자살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무리 이제 그 세월호 유족을 사찰을 했다지만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잠깐 보면은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다시는 이 땅에 군과 정치가 연관돼서 일어나는 비극적인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분이 이제 그 교양 있는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분 더 있어요. 떳떳하면 조사받은 후 소명하고 잘못했으면 벌을 받으면 될 텐데. 저는 이 두 분 다 좋은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해요. 금문똥파리는 아닌 거예요. 이 말이 정말 맞는 거예요. 떳떳하면은 소명을 하면 되지 죽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잘못했으면 벌을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예, 어쨌든 이분은 이 두 가지를 다 하지를 못하고 자기 목숨을 끊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분이 직업은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자기가 사찰을 어떤 명령을 받아서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때 그 당시에 직업은 기무사령관이었잖아요. 예. 그랬었는데 그때는 명예를 갖고 있었잖아요. 그랬었는데 유족을 사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는 유족이 그때 그 당시에 얼마나 불쌍했어요. 사람들은 그냥 자식들이 그냥 잃어가지고 배에서 신음을 하고 죽어가고 있고 그 사람들은 발을 동동동 구르고 그렇게 힘들고 있는 사람들을 사찰을 했었던 너무너무 잔인한 일을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자기의 어떤 그런 그 목숨을 앗아가는 그런 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의 쌤, 다산 정약용 쌤이 이제 한 말이 있어요. 여기 한번 나눠볼게요. 찬미함은 상대를 두터이 하는 데서 생기고 원망은 상대를 박하게 여기는 데서 생긴다. 나만을 위해 수고로우면 죽을 때까지 애를 써도 조그만 공조차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까는 이분도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직책을 갖고 있었는데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랬겠죠. 예, 자기 자신이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죠. 예, 그랬었는데 이제 그런 그 사찰이라는 것 자체가 불법인데 그것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뭐 영장을 신청을 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을 어떻게 수사 대상에 올라온 거잖아요. 그런데 기각을 또 시켜줬었어요. 그랬었는데 이 사람은 자기의 양심 그런 것 때문에 자살을 택했겠죠. 이걸 보면은 이 사람이 자기가 직책을 갖고 있었지만은 조그만 공조차, 죽을 때까지 애를 써도 조그만 공조차 이루지 못한 채 삶을 마감하게 된 거죠. 저는 공직에 있을수록 이런 다산 정약용 쌤 이런 책을 읽고 항상 자기를 되새겨보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우리나라의 정치 풍토가 너무 천박해서 그런 사람이 정말 너무나 드물다는 거죠. 진짜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죠. 완전히 짐승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의 대다수의 정치하는 사람들. 이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자기 자신을 그냥 해버린 거죠.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때 그 당시에 세월호 유가족, 그 불쌍한 유가족을 사찰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비극이죠. 그리고 이제 보면은 또 이제 우리나라가 하는 한심한 일 중에 하나가 그런 거잖아요. 밀실에서 이번에 예산 심사를 할 때 시간이 없으니까는 이거는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스톱워치를 꺼내놓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흉내만 낸 거예요. 470조가 결론 나야 되는 일이니까 양당에서 저것끼리 밀실에서 470조라는 국민의 피 같은 돈을 그렇게 썼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 주권자의 돈입니다. 이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걸 지켜봐야 되는지 이젠 진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여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억을 더 올리고 1억을 더 빼고 막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냥 완전히 그냥 그러면서 이제 일단 전문성도 없고 예산은 일단 방대한 데다가 막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을 그렇게 보낸 거예요. 기준도 없이 신문 기사가 그래요. 그러면서 도로 건설 같은 이런 SOC 예산은 자기들이 이제 또 이건 금액이 워낙 크잖아요. 방대하고. 그러니까 이건 또 어떻게 이제 자기들 원하는 쪽으로 하려고 스톱워치하고 상관없이 또 막 저희끼리 전쟁이 벌어졌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주권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진짜 너무하네. 대놓고 무능과 사기를 치네. 저래놓고 지들이 국회의원이라고 예산 정책을 저따위로 하나. 민초들이요 도둑놈들 득실거리는 국회를 엎어버립시다. 싸그리 쳐내고 다시 만들지 않으면 반복된다. 피해 역사가 필요하다. 이분들은
깨우친 분들이죠. 예. 진짜 우리나라는 5% 정치 양아치들 포함한 5% 대기업 족벌, 사법 농단하는 저 세력들, 검찰, 경찰 이런 부패가 끌고 가는 이런 생지옥이에요. 진짜로. 모르는 사람만 모르지. 그러면서 또 더 강한인 것은 연봉을, 국회의원들 연봉을 2천만 원을 올리는 것을, 그것에 대해서 또 자료를 쓱 끼워 넣었답니다. 이것도 어떻게 하는가 지켜봐야겠죠. 이것은 또 저것끼리 짬짬이 해가지고, 아니 일을 이따위를 하면서 저가 뭐 일한다고 여기다가 또 돈을 또 2천만 원을 더 해요. 1인당. 완전 진짜.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단식에 들어간 겁니다. 3당을 뺐잖아요. 야 3당을. 그러니까는 이제 단식 철회를 하고 있는데 와서 이제 논쟁만 하는 겁니다. 해결은 안 되고. 그러면서 이제 밥그릇 지키기 한다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정미라는 이 정의당 이 사람이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하냐면서 저것끼리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짬짬이를 했잖아요. 밀실에서. 그러니까 적폐 야합이다 이렇게 이정미가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적폐라고 이러면서 이제 민주당 홍영표가 또 이제 얼굴을 붉혔다 뭐 이런 게 기사에 났어요. 그러면서 선거제도 개혁이 국회의원 밥그릇 지키는 일이라고 하면 고 김대중, 고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현재의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선거제도 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라면서 이제 또 홍영표한테 질타를 했다는 거죠.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더 낫다 이런 생각은 해요. 그런데 사실 진짜 야3당에서도 너무 이렇게 진짜 제2의 이재명 같은 사람이 막 아직 하나도 안 나타나고 또 노회찬 같은 사람이 전혀 이제 보이질 않으니까 이게 민주당하고 자폭당하고 둘이서 짬짬이를 하는 것도 너무너무 밉지만은 지금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크게 막 박수 칠 기운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국민들이 주권자가 주권을 행사해서 이 사람 뽑아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제2의 이재명, 제3의 이재명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전혀 기미가 안 보이네요. 지금까지는. 아휴. 그래도 짬짬이는 더 이상 안 된다. 너무너무 썩어 빠져가지고. 하여튼 지금 이제 또 한 가지 더 이제 제주도 이 영리병원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지금 이제 난리 났죠. 근데 이제 오히려 또 이제 이 병원에서는 또 소송을 또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황당한 것은 누구를 원희룡을 내국인만 받겠다고 한 적 없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내국인 진료만 허용되면은 그러니까 내국민 진료가 허용되면은 의료보험 체계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 자체가 문제인 거잖아요. 그런데 병원에서는 나름대로 뭐 믿는 구석이 있는지 또 이제 외국인만 받는 것은 못한다 이러면서 원희룡을 이제 고소하겠다 하면서 소송을 검토 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원희룡 지사에 대해서 주민들은 또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주민 소환을 해야 되겠다,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복지부 장관을 질타하고요. 그 다음에 원희룡 제주지사 주민 소환 움직임이 있다. 민주주의 파괴자 원희룡 도지사 사퇴하라. 그 다음에 의료비 폭등시키는 영리병원 허용 말도 안 된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피켓을 들은 거예요. 일단 제주도에서 이 원희룡을 뽑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주도에서 원희룡을 몰아내는 것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사람들이 왜 이 자한당의 원희룡을 뽑았죠?
결국은 원희룡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도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도민들이 소환을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피켓을 들은 거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사람 쫓아내야 돼요. 원희룡은 우리나라의 친일파 앞잡이에요. 이 사람이. 내가 보니까 역시 자한당의 피는 어디 안 가는 거죠. 자한당을 꼽아놓고 나면 이렇게 고생을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자한당이 너무 오랫동안 이 나라를 지고 흔들어 왔기 때문에 해일조선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경기도에서는 또 이제 이재명 도지사님을 살려야 된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그냥 경기도 아니면 성남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고 오히려 이제 전국에서 일어난 거잖아요. 한쪽에서 제주도에서 이 사람 끌어내기 위해서. 제주도민이 살아야 되니까. 제주도민이 무슨 죄가 있나요? 제주도가 지금 내가 보니까 개판인 것 같아요. 이 엉망진창인 게 결국은 비행기만 타면은 바로 그냥 넘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여기서부터 차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원희룡은 친일파 앞잡이니까 소환을 해서 끌어내려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려면은 뭐 그냥 감 떨어지는 게 아니니까 나가서 피 터지게 싸워야 되는 거죠. 제주도민들도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망설일 수도 없고.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 경기도 얘기 넘어가기 전에 지금 보니까 여기 법원에서 방탄법원이라 해가지고 지금 이제 제19 감사기다 이렇게 해서 박병대랑 고영한 영장이 기각됐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정말 황당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 사람들이 대법관 출신이기 때문에 영장을 심사할 때 그냥 한 게 아니고 완전 모든 자료를 다 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료가 너무나 방대하고 많아서 이 사람들이 충분히 둘 중에 한 명은 될 줄 알았는데 아예 두 사람을 다 기각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들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무슨 무능검찰이냐 이러면서 이제 부글부글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그러면 이 사람들을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친일파 앞잡이라는 것이 딱 드러나도 그렇다 해도 영장을 기각시킬 것 같으면은 이제 탄핵뿐이냐 이러면서 이제 다시 또 들고 일어나는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이 사람들 나쁜 짓 너무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반드시 여기 보면은 여기 신문 기사에 보면은 사법부가 입법, 행정부, 헌법이 정한 3부 가운데 유일하게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다.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은 존립의 기반을 잃는다. 이번 영장 기각은 국민이 맡겨준 사법권을 조직 보호를 위해 악용했다는 비난을 들어도 할 말이 없어 보인다. 그러면서 사법권을 떡 주무르듯이 남용하는 법원에 사법농단 사건을 계속 맡겨두어도 되는지 시민사회와 국회가 다시 심각하게 검토해야 될 때이다. 이것들 때문에 우리는 촛불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촛불을 광화문에 가서 나라가 완전 통째로 완전히 진짜 근데 유일하게 이제 깨끗해지고 있는 곳이 바로 경기도인데요. 여기 이제 이재명 도지사님이 여기서 경기도의 조세 정의 강화와 복지 확대를 위해서 지금 이제 뭔가 또 하나 업무 보고서라면서 올리셨어요. 그러니까 공정한 세상에는 무임승차가 없어야 합니다. 선량한 납세자가 억울하지 않도록 조세 정의를 더욱 강화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랑치고 가재 잡는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조세 정의를 확실하게 하게 해서 무임승차가 없어지잖아요. 그만큼 이제 수익이 들어오면은 이것은 이제 복지 재원의 어떤 마련이 또 되는 거니까 덤이다 이렇게 이제 도랑치고 가재 잡는다고 말씀하신 거죠. 경기도는 지금 이렇게 깨끗해지고 있어요. 계속. 그런데 그 이외에 제주도를 포함한 다른 지역을 한번 볼까요? 다른 지역은 뭐 드러나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제주도는 바로 드러났잖아요. 원희룡에 의해서. 지금 더욱더 나라를 부패의 너브로 끌고 들어가는 원희룡입니다. 반드시 끌어내려야 됩니다. 이런 준엄한 심판을 위해서 우리는 촛불을 들어야 됩니다. 두 군데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하게 돼 있잖아요. 하나는 경남지청이잖아요. 그러니까는 12월 13일까지 이 적폐들이 이재명 도지사님 이렇게 우리 주권자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재명 도지사님을 어떻게 괴롭히기 작전
이 작전 기소를 뭐 시킨다 이러면서 이제 협박을 하면서 이러고 있잖아요. 조작된 어떤 뉴스를 가지고 조작된 어떤 사건이잖아요.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 주권자가 나가서 우리의 권리 그리고 우리 2세와 3세들의 이 지옥에서 해방되는 그날을 위해서 나가서 싸워야 된다. 그래서 이제 경남지청으로 이제 일부는 일부가 아니고 이제 많은 분들이 그쪽으로 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차피 촛불은 광화문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광화문에서 다시 또 번져야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이제 가시고 또 성남지청에서 끝나고 가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전부 다 독립투사로서 지금까지 일제압잡이에게 당해왔던 이것을 바로 잡아봐야 된다. 그래서 어떤 그런 그 독립군 정신, 그죠? 어떤 정의에 불타는 우리의 그 파워, 이것을 보여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파이팅! 바이!